네, 안녕하세요. 주도훈입니다. 오늘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송 관련해서 이 항소 관련해서도 새롭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도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전망, 지금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이 기간 동안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방향성을 잡고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새롭게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우선 차트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였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복구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복구해준다라는 모습보다는 최근 만들고 있던 이 지지라인, 이 저점은 깨지지 않으면서 이 위에서 다행히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또 다행인 점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음에도 장기 이평선 라인이 단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음에도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지라인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장기 이평선 라인까지 돌파해주고 최근 만들고 있던 이 하락 추세 채널에 상단 라인을 돌파해줘야지 우리가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선 항소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SEC 소송 관련해서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인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자, 리플과 SEC는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SEC가 최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리플도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하거나 교차 항소를 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한 항소 요지서를 폼 C라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항소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이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이 교차 항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 서류 제출 기한을 미준수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XRP의 최근 하락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크리스 라센이 SEC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서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10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소송 출석 통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리플이 이 교차 항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폼 C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크리스 라센이 소송 출석 통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듯이 라센의 행동이 리플의 소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도 강조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교차 항소에 대한 폼 C는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가 10월 22일까지 오늘이죠. 리플 측에서 예정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SEC의 법적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플과 SEC만 해도 개별적인 소송이 또 몇 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날짜로 제출 예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항소 요지서 아까 말씀드렸던 폼 C고요. 여기에 들어갈 주된 내용은 XRP의 기관 판매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약식 재판에 판결문이 나왔고요. 이건 분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분리돼서 판결이 나왔냐?
1차 시장, 즉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2차 시장, 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항소를 제기한 거고 항소 요지서를 오늘 날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가 제출이 되면 또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AI 예측에서는 리플이 할로윈까지, 이게 이번 달 말일이죠. 이때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고,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는 리플의 ETF, XRP ETF는 필연적이다 발언했습니다. 이 기사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AI 예측으로는 11월 1일까지 12%나 상승할 수 있고 0.6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토버라고 불리는, 전통적으로 10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업토버라고 불리는데 아직까지 리플은 큰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법적 대응, 교체 항소와 함께 리플 커스터디의 새로운 솔루션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존재감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상승이 예측된다.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리플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수탁 서비스죠. 리플이 은행같이 이 암호화폐를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바로 RWA,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실물 자산 토큰화, 바로 이 테마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RWA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록에서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한 건들은 그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쪽으로 가기 위한 그 발판이다라고 블랙록의 CEO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미래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커스티디도 미래의 큰 먹거리고 그래서 리플이 작년부터 2개 관련 수탁 기업을 인수하면서 준비를 했고 드디어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ETF.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내년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건데 자,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승인해주는 관할 기관이 바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있는 SEC의 상황이라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걸 승인해 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럼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냐? 바로 자 11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흘 그리고 2주 안에 리플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바로 11월 5일에 있을 미국에서의 대선, 3일 뒤에 있는 미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근에 달러와 채권이 올랐긴 했지만 안전자산이 급등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오르면서 위험자산, 코인과 주식시장이 다소 하방 압력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요. 11월 8일 날 25bp 베이비 컷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90% 이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전에 50bp 빅컷을 단행할 때 연내에 추가로 25bp씩 2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먼저 있을 대선이 되겠는데요. 자, 트럼프냐 해리스냐. 현재 출구조사 등을 보면은 거의 박빙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나오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요. 트럼프는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이기도 하면서 단순한 지지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는 당선되면 임기 첫날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이미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코인 시장에게 유리한 규제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리플과 SEC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SEC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SEC 위원장이 교체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그 다음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게
바로 로빈 후드라는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코인 시장 전체의 호재지만 가장 크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리플이 되겠다. 그래서 소송까지 취하가 된다라면은 XRP의 ETF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또 대형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도 있었고,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도 있었고, XRP의 신탁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 신탁 상품들이 현물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XRP도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XRP의 신탁 상품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이미 2개 자산 운용사에서 XRP ETF를 신청한 만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 안에도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대략 2주간의 이 기간 동안 리플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상승하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 전에 물론 반대쪽으로 오히려 세력들이 뺐다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나중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올 때에는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